사실 주말 동안에 8월 고용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어서 오늘 주제를 해도 될 것인가 조금은 제가 이제 의문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고 또 고용 상황이 부진하다고 해서 그게 뭐 주식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월가의 좀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화끈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마치 걸음마처럼 기어가듯이 차근차근 올라와다 보니까 어느새 나스닥은 15,000을 넘어섰고 S&P 500 지수는 4,500을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눈 뜨고 좀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수치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좀 부진하게 악화된 걸로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에는 나스닥 지수만 나홀로 0.2%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 전날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였죠. 거기에서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54번째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 증시 랠리가 언제까지 펼쳐질지 54번째라는 숫자가 저는 좀 경이롭다. 경이롭죠. 네, 라는 생각이 들 맨날 정도로. 녹화할 때마다 사상 이렇게 사상처럼 맞아요. 지난주에 한 50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50 하나, 시간, 50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네. 그 지난주에도 여러 번 몇 거래 연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목요일 증시에서 54번째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고요. YTD 기준으로 이제 수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우 지수가 올해 들어서 1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19.2%, S&P 500 지수가 20% 상승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20.2% 네, 올랐으니까. 올해 2월부터 8월 달까지 7개월 연속 월간 기준 강세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불마켓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올해 초 중반만 하더라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을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나스닥 지수의 전망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바라보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를 보자면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도 19.2%가량 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 3대 지수가 고만고만하게 다 잘 올랐어요. 오히려 다우 지수가 제일 약하게 오른 모습 15%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으로 잠깐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뉴욕 증시에 3대 지수가 있잖아요. 네. 다우 30개, 그러니까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있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 30개 종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대표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크 헤비 스톡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술주의 비중이 높으니까 이것도 전반적인 산업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장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수를 S&P 500 지수라고 하거든요. 정확히는 50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팍스 뉴스라든지 언더아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 A주, C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500개 산업, 500개를 이제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11개 섹터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3대 지수 가운데 S&P 500 지수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S&P 500 지수 랠리와 전망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짧은 합니다. 시간이 돼요, 그게? 어우, 힘든데. 속사포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54번째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YTD 기준으로 20.7% 상승을 했는데 이런 역사적 강세 랠리를 주도한 기업들 몇 가지를 포브스가 뽑아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주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애플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더나예요. 모더나. 모더나가 모더나 사실 뭐 편입된 400대. 지는 얼마 안 뉴스에 됐는데 많이 나오더라. 700달 넘었죠, 지금. 네, 주인공으로 모더나를 꼽으면서 올해 들어서 300% 급등을 한 겁니다. 그 3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뭐 9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5%
상승을 한 거라서 최근에는 국내 주식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 테슬라가 아니라 모더나라고 모더나. 하면서 지난 7월 21일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더 뭔가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 바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몇 주 전인가 제가 지난주에 철강 기업 뉴코를 CLF랑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뉴코 같은 경우에도 YTD 기준으로 120% 상승을 했고요. 또 그러니까 포브스에 의하면 랠리를 이끈 주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엔비디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가 올해 70% 넘게 그렇죠. 올랐더라고요.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대본 에너지와 마라톤 오일 등이 각각 87%, 76% 오르면서 이 기업들이 S&P 500 지수 랠리를 이끈 주인공들이다라고 기사가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기에 내 종목이 없다 그러면 나는 뭐 했나 싶고 그러게요. 좀 비사이로 막가 같은 그런 기분이 오랜만에 듣는 비사이로 들어. 비사이로 막가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모더나도 사실 옛날부터 막 많이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 왜 나는 뭐 담지를 했지? 못했을까? 뭐였지?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을 또 잘 예측을 해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텐데 지금 월스트리트의 2021년 아웃룩이라고 해가지고 월가가 전망하는 올해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가 쫘라라라락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집계된 수치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 CNBC가 서베이를 통해서 매 분기 그리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표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뭐 하루 이틀간의 변동분은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레인지를 보면 스펙트럼이 꽤 넓어요. 최고가가 4,700선을 꼽고 있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미니멈 타겟으로는 3,800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500대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인데 오펜하이머와 골드만삭스가 목표치 4,700 가장 최우선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며칠 전쯤에 웰스파고가 4,825를 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높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 이 표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웰스파고가 4,700보다 더 높은 타겟을 제시했다는 점도 좀 참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골드만삭스에서는 금리가 전망보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고요. 오펜하이머 역시 투자자 유입이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올 것이다. 연말까지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말에 발표됐었던 8월 고용 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나오자 아마도 연내 테이퍼링 원래 잭슨홀 미팅에서 시사를 했었는데 이게 11월로 약간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죠. 근데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강세를 뒷받침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전략 헤드가 연말 S&P 500 지수를 3,800선 가장 미니멈 타겟으로 잡았는데요. 올해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작년보다 90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많은 기업들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고 또 CT 역시 4,000선을 제시를 했어요. 3,800보다 높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한 10% 정도 낮은 수준을 지금 연말 전망으로 유지를 했는데 9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9월에는 좀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사를 한다면 이것도 악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이건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분석이라 가지고 좀 의문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의 마진 감소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등 증세 같은 게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S&P 500 지수가 4,000선 정도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내려간다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B들의 쭉 목표가를 보다 보면 확실히 S&P 500 지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고 스펙트럼도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 우려스럽고요. 또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켓워치에서 가져온 표를 보고 계신데요. September can be trouble.
구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된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9월은 좀 부진한 달이었다라고 하면서 월가에서는 September Effect, 9월 효과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실제로 보면은 S&P 500 지수가 4월부터 8월까지 쭉 4개월 동안 오르다가 9월 달 들어서 약 4%가량 하락을 한 바 있었고요. 그게 10월까지 이어지면서 2.7% 추가 하락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박스친 지금 부분이 9월인데 그 앞에 보면 지금 8월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죠. 저희가 네, 8월 맞아요. 시작을 할 때도 8월은 역사적으로 네, 약세장이었어요. 이게 뭐 참고는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S&P 500 지수가 8월 달까지 7개월 연속 맞아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CNBC에 자주 출연하는 분이 있죠. 톰 리라고. 톰 리 네, 있죠. 대표적인 그 한국분입니까? 월가의 한국계입니까 그분? 한국계예요. 네, 비트코인이나 뭐 발음 잘해야겠다. 톰 리. 같은. 월가의 네.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데 9월 달에 S&P 500 지수가 1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에요? 네, 9월에 한 달 동안에만. 그래서 9월에 4,600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주식 흐름이 좋으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세장도 참 여러 가지 연도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달랐을 텐데 지금 S&P 500 지수가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게 또 과거 지표가 그런 지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좋을 것이고 9월 달에는 오히려 드라마틱한 랠리를 펼칠 거라고 하면서 100포인트 상승장을 봤고요. 가장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심리 여부라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도 그냥 투자 심리가 강하면 9월 달에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이라는 또 주식 투자 전략가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월스트리트의 오래된 격언 중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막 계단으로 힘들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으로 아주 수직 뭐 하강 절벽이라고 하나요?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이 하락장이 아니고 힘들게 제가 아까 전에 아기가 아장아장 걷듯이 올라가는 단계라고 외신들이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리는 지금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불마켓 랠리 안에 있다. 그래서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멘텀 거래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연준이라는 거예요. 아직 엘리베이터는 오진 않았지만 연준이 급격한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축소를 펼친다면,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펼친다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뭐 이래라 저래라예요. 어떻게 아니, 뭐 보면은. S&P 500 그 ETF라도 뭐 해야 되나? 스파이 뭐, ETF만 스파이가 제일 좋죠. 가도 스파이가 어떨까요? 알아서 운영해 주니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봐. 모더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만 쫓아가도 우리가 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S&P 500 지수 9월 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과거에는 약했더라도 올해 주식시장만 봤을 때 테이퍼링도 늦춰지고 있고 또 투자 심리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오를 수 있다. 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좋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에 시장이 S&P 500이 2.9%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쵸. 많이 올라온 건데 그 상황을 본다 그러면 그때 뭐가 두 가지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델타 변이 네. 하나는 맞아요. 두 번째는 테이퍼링 이슈 속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9월에 많은 분들이 원래 8월 중순경인가 델타 변이에 대한 피크를 예상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9월 달에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아니 9월 달에 조금씩 델타 변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더 올라갈 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계라는 게 올해 작년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안 맞는 상황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 이 대기 자금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투자하려고는 내가 재테크하려고는 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어렵고 돈이 많이 드니까 주식 외에는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하반기 갈수록 아마 제가 보기에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머징이나 이런 아시아 쪽이 아니고 미국 혹은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막 그 차트 모양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무섭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차트 말고 다른 걸 보시면 펀더멘탈적으로. 그렇죠. 펀더멘탈 쪽으로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안 보시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제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대한 또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짜 미국 주식 이야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지 뭐라고 그러지 무슨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